그림책을 사랑하는 민들레입니다. 참석자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귀비입니다. 모모입니다. 버스여행입니다. 초코라떼입니다. 아유,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오늘 이렇게 아주 오붓한 모임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오늘 다들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날이 좀 우중충해서요. 이게 겨울이라서 눈이 오는 건 당연한데 비가 오니까 좀 이상해. 기분도 좀 다운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즐겁게 예쁜 그림책 보면서 기운 내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힘을 주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입춘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2월 4일. 몰랐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주 뭐 거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따뜻한 입춘이었다고 하는데 오늘의 여는 질문, 그래서 봄이 오면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봄이 오면 가장 기대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봄이 오면 기대되는 거.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는 봄이 기대될 때 듣는 노래를 추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벚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봄 하면 벚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요즘 봄이 있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양귀비님은 봄 하면 어떤 게 제일 기대되시나요? 원래는 노는 거 좋아하니까 봄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또 황사가 또 올 것이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잘 비껴서 놀아봐야겠구나, 놀러를 다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죠. 모든 봄이 영을 되면 뚫고. 이쁘잖아요. 꽃 피고 날씨 좋고 놀러 다니기 좋긴 합니다. 네. 모모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복직이라서 새학기 걱정이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네요.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덜덜.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표정이 담겨 있는데 말씀은 기대하고 계시지만 기대가 꼭 좋은 건 아니야. 덜덜이 맞는 거죠. 여러 가지 기대의 측면이 있지. 날 버스 여행님 어떠십니까? 아, 네, 저는 공교롭게도 휴직이네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 봄이 되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그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합니다. 머리 감으면 돌아온다는 그런 시간. 맞습니다. 어떻게 초코라떼님 어떠십니까? 저는 아까 사담의 연장선으로 이제 놀이터가 기대되네요. 이제 좀 추운 계절이 지나면 어린이집 끝나고 놀이터에서 한 2시간 놀고 오면 밥 그치. 뚝딱 먹고 그 길로 씻기고 바로 재우는 코스. 이거 완벽하거든요. 겨울에는 못 놀았으니까 이제 바짝 놀아야죠, 또 봄 오면. 좋다. 과연 2시간만 놀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들쳐 없고 들어와야죠, 그때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데, 왜냐하면 시간과 계절이라는 건 늘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또 뭔가가 시작된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작년에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힘내서 봄을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는 이야기, 참가자 수가 짧으니까 여는 이야기도 짧군요. 네, 여기까지 가보고요. 오늘 준비한 그림책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그림책을 꺼내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네, 오늘 그림책은 모모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림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틈만 나면이라는 책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고민하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골라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아이들은 어떨지 반응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그림책이고, 그래서 약간 좀 소장하고 싶은 저한테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소장 얘기가 나오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른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산 책 읽었냐고. 그래서 나는 책을 사기만 한다고. 읽진 않아. 진짜 과외공식. 아니 저기 데코용 쫙 채우고 시즌 된 거 좀 버리고 약간 SS 시즌 막 이런 것처럼. 버릴 때 편하게 이제 요즘 가짜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힘드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커버만 이렇게 나오네. 훌륭하다. 전시용이시라면 그런 거 그렇구나.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런 건 또 다 영어로 써 있잖아. 그렇진 않아. 내용으로는 한글이야.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책을 보통 대여하시나요? 소장하시나요? 저는 소장합니다. 혹시 이유는? 이유? 일단 여기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 빌린 책에는 뭔가를 하시면서 독서하시는 편이시구나.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나 지금 마음 생각해 언제 책에 뭘 썼더라. 그리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뭔가 그건 좋으면 40년 전 얘기야. 뭔가 좋으면 약간 소유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좀 괜찮은 책을 보고 사는 편이에요. 오히려 저도 사서. 비슷해요. 왜 소장하세요? 또 두고 봐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게 되는데 사실 막상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언젠간 보겠지 하고 눈으로 이제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눈의 만족? 그치.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제목을 보면 저거 그랬었지.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있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제 하지만은. 기억을 소장하는 느낌. 어떠세요? 저는 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동화책은 삽니다. 왜냐하면 수업에도 쓰고 집에 있는 애들도 언젠간 읽을 거란 기대를 갖고 잔뜩 꽂아놨습니다. 네, 아이들은 또 특정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다 그것만 읽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지 수업에도, 취향이 있으니까. 네, 수업에도 쓰고 그러기고요. 그 외 다른 책은 웬만하면 이북으로 삽니다. 왜냐면 집에 뭐 공간이 점점 없고 맞아. 팔아도 뭔가 계속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북으로 사고 이북을 없으면 사실 잘 안 삽니다. 요즘은. 이북 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 종이책보다 싸요. 싸고 이북은 리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딴짓을 많이 하니까 딱 이북만 되는 네, 그런 것도 집에 있습니다. 잘 읽히시나요? 이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습관이 되셔서 시간이 문제더라고요. 뭐가 됐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눈이 좀 피곤하시진 않아요? 저는 맞아, 약간 그런 후기도 컴퓨터 좀 오래 보면 있어서요. 눈이 피곤해서. 네, 그게 뭐 약간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봤는데 일단은 이거보다는 좋고요. 밝기 같은 게 더 낮아서 종이 느낌으로 제일 좋은 점은 누워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넘겨볼 수 있어요. 부장님 사신 거 이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왠지 다 검증이 된 방송 후에 방송 제가 후에. 간접 광고 같아서 따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그렇게 대단한 방송이야? 사실 검색을 해봐야 돼가지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100번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봐야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제목을 몰라서. 네, 이름을 몰라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가 아직 이북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네, 책에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맞아요. 종이 질감 자체를 좀 즐기는 것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종이 그것도 넘어가는 그 있어요. 느낌. 맞아요. 근데 진짜 편리할 것 같긴 해요. 네. 그쵸?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돼요. 근데 읽다가 한 2번, 3번 진짜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라고 자부하는데 자부심 있네. 2번, 3번 읽고 싶고 막 이거 필사하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진짜 이 글쓴이의 필체가 마음에 드는 책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몇 개 사놓고 그 표지가 뭔가 진짜 있어 보인다거나 아까 얘기한 가짜 책. 진짜 영심이 적어서 그런 거 이렇게 좀 소장해 둔다거나 도전 가끔 그런 거는 사고 근데 꼭 사는 건 있으면 전 여행책은 꼭 사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좀 주식이라 여행책? 그런가? 네, 여행 갈 간다 때 하와이 이런 거. 프렌치 하와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사야 된다 해갖고 근데 계속 사요? 최근에 몇 년간 여행을 못 갔잖아요 저희가 어, 코로나로 그렇지. 최근에 제가 어디 다녀오면서 또 여행하면 책부터 사야지 하면서 샀거든요 근데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네, 이제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책을 이제 끝났구나 여행책은 정말 할 게 아니구나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해서 그 마음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제
도저히 이 집에 더 이상 책을 보관할 수 없다. 와. 그래갖고 안 샀었는데 제가 저를 되돌아보니 저의 독서 습관 자체가 이걸 사서 하나를 앞에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책을 막 5개, 6개 그냥 갑자기 사. 그 다음에 꽂아놓고 안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런 게 있네? 그러고 그걸 봐. 근데 좀 보다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책이라는 것도 저자의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 생각이 나랑 결이 맞아. 그러면 막 봐요. 근데 보다가 약간 뭐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말이 되니? 뭐 이런 거. 거기에 막히면 못 넘어가.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꾸역꾸역 참고 좀 넘겨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의외로 다른 일 할 때 이제 갑자기 책을 막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게 저는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책을 찾으시면서 일을 또 하시는. 뭔가 이제 뭐 원고를 쓴다든지 뭘 할 때 뭔가 그 발췌를 하는 것보다도 나의 이 생각이 맞나? 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점프해서 왔는데 가운데로 채울 수가 없어. 뭐 이럴 때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털어버려야 되긴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도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왜 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물어봐서 생각이 났거든요. 한참 사다가 나는 책을 안 보니까 안 사야지 하고 안 사다가 또 사다가 막 이제 약간 구매의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역행자? 역행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쓴 이북이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3만 얼마래. 그래서 나는 이북을 안 읽으니까 이북은 일반적으로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이북의 일반적인 가격이 궁금하기도 한 했고. 80% 하지 않아요? 네, 70에서 8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파는 서점의 입장에서도 이 책이 팔자마자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긴 한가 봐. 이번에 다른 원고를 써야 돼가지고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샀는데 무슨 대학 교재 같은 경우에 막 1000페이지가 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이랬는데 그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메일이 와. 다시 팔으래. 다 봤으면 팔으래. 근데 가격은 10%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 책이 거의 5만 원 돈 하는 책인데 10%밖에 안 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들도 이 책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수다를 떨어서 죄송해요. 그림책 표지가 반짝거리길래 저렇게 반짝거리는 표지라는 걸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보니까 있네 그거랑 제가 이번에 무슨 그러네. 다른 일 하느라고 책을 막 이따만한 샀더니 또 이만한 거예요. 이게 인터넷 서점의 폐해야. 사이즈를 몰라. 왔는데 8절 도화지만한 거예요 책이. 근데 이게 비닐로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서점에서 막 사진 찍어가고 그러니까 책을 다 그렇게 랩핑해서 파는 거예요 아예. 맞아요. 못 읽게 하고. 네. 근데 그거 또 쓰레기잖아.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만 껴줄게요. 자연스러운 진행. 책만 나면 껴준다. 나 처음에 저 제목 보고 틈만 나면 난 뭘 하지. 아니 저는 제목이 틈만 나면인 건 알고 책을 봤는데도 틈자야 이게? 이러고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거 눈만 나면 눈만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럼 저 티에서 의도는 뭐예요? 저렇게 벤치를 피해서 그냥 그 틈으로? 그 틈? 그 나무와 티 나무 자체의 틈을 의도한 걸까요? 책을 다 읽으면 뭔가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표정이 처음 생각해봤던 표정이야. 글자가 특이하네.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지금 처음 봤네요. 표지, 뭐 초록색. 얘는 뭘까? 반짝해요. 네. 반짝이는 처음 봤어요. 포인트.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틈만 나면이라는 책이고 작가가 이순옥 작가인데 저는 처음 봤는데 요즘 되게 핫하신가 봐요. 이런 거는 사람도 많이 봤고 원래는 이 책 말고 뭐 하늘 관련된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이제 그거부터 접했다가 그거와 비슷한 책을 찾다 보니 이분의 이제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쓴 책을 몇 가지 보다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아주 작년 23년에 나온 따끈따끈입니다. 네. 틈만 나면 책인데 거의 사진을 그림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아마 이걸 그리실 때 그랬지 않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장면들을 사진 찍어서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게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보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틈만 나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아마 이게 땅 같죠? 언뜻 보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땅에 작은 풀잎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틈만 나면 여기 이 땅에서 뭔가 틈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잘 볼게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맨홀. 맨홀 뚜껑에 이 작은 틈에 피어난 잎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 지나가다가 사실은 많이 봤던 장면들인데 딱 걸어가다가 이렇게 네, 고개식에서 네. 딱 찍은 것 같은 그 각도예요. 어떤 장면에서 사진을 위에서 아마 네. 내려서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틈만 나면 나는 태어날 거야. 얘는 우리 왜 벽에 보면은 가끔 갈라진 틈 사이. 예,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이는 거고. 다음은 이거 뭐지? 이걸 뭐라고 해야지? 안전보 아니 이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진짜 네. 얘는 명아주 같아요, 그렇죠? 명아주 같은 풀이 이렇게 길게 자랐네요. 쑥쑥 자랐어요. 쑥쑥 자랐어요. 아주 조금도 아니고. 그다음 멋진 곳이 아니어도 좋아. 여기는 아마 이 뭐지? 하수구에 피어난 예, 풀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답답해도 괜찮아. 이 하수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안에서 피어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이름은 잘 모르겠네. 여기 우리 너구리도 살잖아. 우장산에 가면 요 아래에. 정말요? 네, 어. 써 있어요. 하수구 안에 하수구 너구리가요? 안에. 그래, 그 놀라지 생각이 말라고. 나. 어머머.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진짜? 요거랑 똑같아. 여기 식물 대신에 너구리가 살고 있어. 어머나. 어떻게 들어갔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땅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 어디라도 틈만 있다면 요런 장면도 아마 많이 보셨죠. 민들레. 길가에 네. 민들레 꽤 크네요, 그렇죠? 활짝 피어날 수도 있어. 이 나무 밑에 작은 사실은 이렇게 도로에서 나무가 아니라 보면 저거 같아요. 나무가 아니라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고 여기 보도블럭이라서 사실 거의 틈이 없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피어났네요. 하얀 풀꽃들이.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원래 여기 주인공은 각 화분의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화분 옆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잡초, 뽑아내야 될 잡초라고 불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예쁘게 또 피어있네요. 여기 아마 이거 표지에 있던 장면이에요. 개망초인데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땅 아래서 여기 이 벤치를 뚫고 나온 저 사이로 진짜. 저 사이로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봤는데 어디서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저도 사실 컬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책에서 여기 이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한 줌의 흙과 한 줌의 흙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틈 속에서 자라나니까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을 꿀 수가 있어. 여긴 어딜까요? 원래 뭐 전봇대나 아까 그 바 있던 걸 가로등이나 뭐 잘라내가지고 이런 거. 잘라내고 물이 없어지자. 고이고 그 옆에 이렇게 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보면서 여긴 어딜까? 꿈을 꿀 수가 있어. 길고 긴 외로움도 터널 이게 터널이 아니라 도로에 그냥 도로. 깜깜한 밤인가 봐요. 강아지 풀이 옆에 피어 있네요, 그렇죠? 길고 긴 외로움도 오랜 기다림도 버스 정류장 옆에 세워진 여기 작은 풀꽃이 예쁜 꽃이 있네요. 괜찮아 나는 저는 이거 보면서 헉 했는데 곧 밟힐 것만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밟히고도 또 그 자리에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사실 수없이 사람들이 발을 밟고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그렇죠?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는 저는 이거는 와 새롭다 싶었어요. 이거는 처음 봤어요. 네.
버려진 차 거의 아니에요? 그쵸. 그럴까요? 왜냐면 네, 타이어가 구멍이 주저앉았잖아요. 범퍼도 깨졌잖아요. 그런 디테일. 뒤에 저기 뭐야 번호판도 살짝 기울어져 있고. 오래된 폐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있는, 할 수 있는. 여기 배기통이겠죠? 네. 거기에서 한 줄기 또 식물이 자라나고 있네요. 옆에 막 더러운 거 버려진 것도 그게 담배꽁초. 담배꽁초에 쓰레기. 커피 이런 거 다 버려진 것도 아주 세심하게 그리셨네. 틈만 나면 멀리 나가 볼 거야. 이거는 공원의 담벼락인가 봐요, 그렇죠? 이거 토끼풀인가? 아, 토끼풀이 아니라 이제 담쟁이 같아 보이는데요. 높이 올라가 볼 거예요. 이거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셔야 돼요. 네. 돌려서 봐야 되는데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고 있네요. 그죠? 옆으로 보니까 저게 끝까지 지금 담쟁이 덩굴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요 장면도 되게 예쁘다. 아름다운데 아마 해질녘 네. 막 아직 해가 다 지지는 않고 색깔이 되게 예쁜 거 보니까 아마 해지기 아직 전인 것 같아요. 보랏빛으로 이렇게 약간 물들어 있는 거 보니까 한 번은 넘어볼 거야. 담을 넘었네요, 드디어. 담쟁이 덩쿨이. 이제는 해가 졌는데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다면 여기 요 그림도 되게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얘는 호박인가요? 호박잎 같기도 하고 호박꽃하고 또 이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 덩쿨 식물들이 지금 막 엉켜 있는데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다면 마치 여기 이 덩쿨이 춤추는 것처럼 그려놓으셨어요. 작지만 힘이 있는 나는 이 커다란 바위 밑에 마치 들어올리고 바위를 받치고 있는 것 같이. 사실 뭐 받치고 있지는 않겠지만 네. 마치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작은 새싹 하나가 열이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이거 첫 장면이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첫 장면의 그 갈라진 틈이랑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지금 저기 하늘에서 홀씨가. 민들레 홀씨가 여기 틈 사이로 들어갈 것만 같네요,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데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런 글씨도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선을 따라서 일부러 편집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이 글자도 결국 뿌리를 내렸네요. 작은 틈 안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민들레가 아주 잘 예쁘게 피어나는데 아래쪽에 보면 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책을 여기 요 작가의 글 하나 잠깐 읽어줄까요? 이순옥 작가님이 뒤편에 콘크리트 틈을 비집고 태어나는 풀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애잔하고 때론 위로를 받습니다. 꼭 우리 삶의 몸짓과 닮아 보여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도 약간 이 작가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보면 좋겠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떠나서 그냥 그림의 한 장면을 그러니까 오래도록 약간 보고 싶은 그림?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또 어떤 느낌을 가지려나 이 책을 보고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 속이 약간 꼼틀꼼틀 네. 꿈틀꿈틀해 약간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그림책을 지금 훑어보고서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딱 처음에 미리 읽고 왔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이제 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애들이랑 그냥 가볍게 읽고 학교하면서 혹은 등교하면서 요즘 걸어다니면서 계속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그거 말고 저런 잔디 이렇게
지금 그림책에서 본 비슷한 내 마음을 이끄는 풀 사진 한 장씩 한번 찍어오는 걸 그날의 학교 숙제 이렇게 줘도 좀 재밌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 이제 보면 아 도심이 참 더럽구나. 보면 거의 쓰레기랑 같이 있어요. 옆에 뭐 담배꽁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든지 여러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작가가 일부러 대조적으로 그렇게 더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곳에서도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전 자세히 보아야 더 이쁘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데 참 예쁘게 잘 표현해 놓으셨다, 그리셨다 이런 생각 들면서 보고 있으면 나도 이제 좀 자세히 더 봐야겠구나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예쁘다는 생각, 마음이 예뻐지겠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봄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이런 주변에 돋아나는 풀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겨울에 사실 좀 없잖아요. 그래서 봄이 생각나는 그런